저 사람은 왜 다 큰 자식에게 그렇게 간섭을 할까? 왜 은퇴한 나이에 그렇게 일에 집착할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앞에는 새로운 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과감히 닫아야 할 문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의 지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의 가장 큰 열쇠는 관계의 질과 자기 조절 능력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 후반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절제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간단한 퀴즈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 특히 자녀나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동양의 노자는 최상의 통치자는 백성이 그의 존재를 거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존재하되 간섭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갈등 중 42%가 부모의 과도한 개입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 오랜 지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들의 결혼 후에도 매일 전화하며 아들 부부의 생활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점점 아들의 전화 응답률이 낮아지고 명절에도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사랑의 절제를 권했고 김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기,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기를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오히려 아들이 먼저 연락해오는 빈도가 높아졌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관계에서의 절제는 침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패배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판, 불평, 간섭의 말을 줄이고 경청과 인정의 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솔직해집니다. 젊었을 때 무리해도 회복되던 몸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동양 철학의 절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도교의 창시자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부유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신체적 절제에도 적용됩니다. 국제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적절한 식이 절제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질환 발병률이 36% 낮았습니다. 특히 80% 배부름 법칙을 실천한 이들은 평균 수명이 4.7년 더 길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절제는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 활동에 해당합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처럼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절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성인의 스포츠 관련 부상 중 68%가 갑작스러운 운동 강도 증가에서 비롯됩니다. 적절한 절제 방법으로는 10% 법칙을 따라
운동 강도나 시간을 매주 10% 이내로만 늘리는 것입니다. 신체적 절제는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대화하며 적절한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은 가장 큰 자유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상실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화를 잡는 최선의 방법은 시간을 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분노를 느낄 때 잠시 반응을 지연시키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한국노인심리학회 2021년 조사에 의하면 명상이나 마음챙김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60대 이상 성인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27% 낮고 우울증 발생률도 31% 낮았습니다. 제 친구 박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대학에서 강의하던 그는 은퇴 후 극심한 정체성 혼란과 분노를 경험했습니다.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온라인에서 논쟁을 벌이고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올렸습니다. 딸의 권유로 마음챙김 명상을 배우게 된 그는 자신의 분노가 사실은 상실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점차 과거의 직함과 권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 후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내 정체성은 직함이 아니라 내가 나누는 지혜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신적 절제에서 중요한 것은 걱정에 대한 절제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들면 물질과 소유에 대한 관점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생 동안 모으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비우는 지혜를 배울 때입니다. 헬싱키 대학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을 채택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생활 만족도가 42% 높았습니다. 특히 소유물을 30% 이상 줄인 이들은 불안과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동양의 도가 사상에서는 물질을 소유하지 말고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집착과 의존에서 자유로워지라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의 질문을 빌리자면 이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보다 현재의 필요와 기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에 대한 절제는 재정적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31%가 체면 소비로 인한 재정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라곰 철학은 적당함의 미덕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행복 연구에 따르면
경험과 관계에 투자하는 소비가 물질적 소유에 투자하는 소비보다 3배 이상 높은 행복감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절제해야 할 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계에서의 절제, 신체적 건강을 위한 절제, 정신적 균형을 위한 절제, 그리고 물질과 소유에 대한 절제까지. 절제의 철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지혜의 핵심입니다. 공자는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중용만 못하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2가지 악덕 사이의 중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절제는 제한이나 포기가 아닌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절제의 지혜를 통해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깊이 있는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지혜를 더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함께 풀어보실까요? 나이 들수록 관계에서 필요한 절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기. 두 번째, 존재하되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기. 세 번째, 모든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최상의 통치자는 백성이 그의 존재를 거의 알지 못한다는 원칙처럼 존재감은 유지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신체적 건강을 위한 절제의 원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첫 번째, 모든 음식과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기. 두 번째, 젊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활동 유지하기. 세 번째, 80% 배부름 법칙과 점진적 도전 방식 채택하기.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 배부름을 유지한 그룹은 평균 수명이 4.7년 더 길었고, 운동에서는 10% 법칙을 따른 점진적 도전이 부상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미학을 알아갈수록 인생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